여러분 두 분 발제자분의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 청중으로 오셔서 제가 뭐 토론의 말씀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반일 민족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섞인 거죠. 반일이라는 것하고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뿌리가 부족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근대적인 부족 사회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한 5개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불균형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가진 정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거를 강조한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독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분이 수업된 이야기를 또 전교조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결국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일본인지 한국인지 독도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 그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친중적인 발언, 친북적인 발언을 했다면 지금 누가 문제를 삼을까요? 아무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유독 일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또 누군가 녹음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거제인데 이 발표를 들을 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해가지고 아까 김인영 교수님 발표하신 중앙청, 옛날 중앙청이죠. 허물은 게 김영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또 거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그 대마도를 어릴 때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자란 사람인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도고 헤이아지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러일 전쟁에 일본 저 해군 살인관이고요. 지금 그 일본의 그 자기들끼리는 군신이라고 부르는 그 숭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장군의 동상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밭에 지금도 동상은 없고 기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당 유적지에 있던 신사지에 있던 비석이나 돌을 갖고 가지고 전부 다 부순 게 아니고 부쉈다면 애국적인 마음이겠죠, 그죠?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신발 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건요 애국심이 아니라 컴플렉스예요. 일제라는 거, 일제. 예.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죠. 황토 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일 민족 프레임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일본 말이에요. 고구마가 일본 말이고요. 이사카야 아까 말씀드린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만 이사카야라는 건 우리 다 일상화된 거 아닙니까? 라면 일본에서 온 거고요. 이미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개우 암으로 가던 상처를 다시 찔러서 상처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일본이다 라는 걸 애써 강조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일의 사유들은 뭐냐? 보통 이 정부가 내세운 게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과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죠?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늘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용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도 참 고생해요. 그죠? 우리가 사과하면 어떤 말을 만들어야 되냐? 뭐 통석이란 말도 만들어보고 뭐 정말 충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만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65년 한일 국교를 다시 맺을 때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가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뭐 이러이러한 거를
지급한다 되어 있고요. 이것으로서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 공식적인 조약으로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강요한 게 아니고요. 맺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헌법의 위반이다. 다시 문제를 삼고 계속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5년 결정입니다. 한일 청구협정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일 민족주의의 근거로 삼는 공식적인 이유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일어선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뭐 조그만 섬 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느 편에 드십니까? 한국에서는 항상요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은데 일본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놈들 옛날에 태평양을 장악하고 거대한 군사대국 가지고 있던 정천 우길기를 쥐고요 그 함정을 운해가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군사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반일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는 그 조짐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북핵이고 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의 동맹을 떨어져 가지고 북한과 가까이 갈 가능성 때문에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군사대국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일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 30페이지 보시면요. 첫째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과 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을 해온 우리의 선조한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이나 뭐 이런 분들 되겠죠. 그 계열의 건국운동 노선을 이걸 적폐식단으로 연결할 고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건국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계열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항일 및 건국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계열을 적폐시로 연결하려면 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항일 노선, 뭐 일본과 미국이 아닌 그 중국 노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역사 변개 운동의 하나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친북적 통일 정책의 정당화 근거를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중국 노선, 특히 임정이라는 걸 가져오겠죠. 김구나 조수왕이와 이동희 이런 사람들 가져와가지고 임정의 중요한 인물을 다시 살립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만은 그 임정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항일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죠? 운동의 제약성이나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실질적이고 더 투쟁의 역할을 한 실천적인 행동을 한 계열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항일 빨치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로 필연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김원봉이가 뭐 영화 몇 번 나오더니만 이미 벌써 뭡니까? 보훈처장이 뭐 서운을 하겠다 나서고 있고요. 주세죽, 박차정, 나 누군지 아시죠? 네. 이런 사람까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결이 누구겠습니까? 박헌영과 김일성이를 항일운동 했다 할 때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딴에는 항일운동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선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부른다고요. 그 노래 실질이 뭔가 아느냐? 나 모르는데 하니까 그 노래가 사실은 박헌영이가 만삭이 된 부인을 나룻배 싣고 두만강을 건너는 장면이래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박헌영이가 항일운동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반대 안 하죠. 맞죠? 그죠? 김일성도 항일운동 했겠죠. 그래서 항일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반일 항일로 몰아가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친북적 이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에 기반을 놓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반일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위안부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뭐 일본 문화에 물들은 것을 문화를 회복하겠다든지 또 경제를 그 사람들에게 피해본 경제를 복구하겠다든지 피해본 사람 많겠죠 옛날에요. 그런 거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진정한 의미는 경제정책도 문화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니고 좌경 통일정책 및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문재인판 사회정화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잎이 좀 노랗고요. 황금빛이 나는 소나무. 일본에서 그 원산지랍니다. 금송이 이순신 장군 아산 현충사지 아마 거기에 심겨져 있는데 그 아산 현충사를 짓고 이순신 장군을 성웅의 자리에 올린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금송을 빼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그 이시들이 나서서 박정희 잔재를 뭐 빼야 된다. 일본 잔재를 빼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요. 벚꽃을 뭐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우스운 얘기죠. 그죠? 뭐 윌리엄 태프트가 일본에 있다가 미국 돌아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심은 나무가 여러분 타이달 베이스는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벚꽃 아닙니까? 그게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나무를 뽑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침공한 일본이니까요. 뽑으려고 몇 그루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시민들이 다 나서 반대했어요. 이건 우리 그런 좁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중, 친일, 친북, 친미, 친러 놀랍게도 우리가 100년 전에 그 구도에 그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힘센 놈한테 붙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요. 저는 유승용의 징비록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대목에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합니다. 신숙주가 성종에게 유언을 남긴 말이 있는데 전하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라는 유언을 했답니다. 신숙주가요. 신숙주 이후에 이렇게 성종 이후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요. 유승용이가 그걸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선조 때 그런 사람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당했다는 그런 후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중국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나라였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한미일 삼각동맹 이제 와야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201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담 때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린치핀, 미일동맹은 코너스톤이다. 여러분 3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야기적으로 그림을 제가 인용해놨습니다. 린치핀은 그 돌아가는 축에 사이 끼우는 쇠막대를 린치핀이라고 그러고요. 코너스톤은 건물 내 기퉁이에 우리가 초석이라는 거죠. 그죠? 초석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린치핀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빠지면 그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만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좀 달리 생각하면 린치핀이 한 빠지면 그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하나 빠지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린치핀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빼는 주체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 나서서 스스로 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한국이 그 린치핀을 빼는 주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반일 프레임, 항일 프레임, 그 의미는 뭡니까? 35년 동안 우리를 압박했다는 거죠. 만 35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270년 동안 뭐 중국의 반만 년 동안에 한국을 뭐 끊임없이 가정 방문해준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이 제일 최근에는 우리가 뭐 롯데월드에 있는 삼전도비 있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제가 한 260년 좀 나와요. 삼전도비를 통해서 한국을 군신관계로 만들어가지고 복수시키는 게 어느 누구도 중국에 대해서 뭐 청구권을 배상 청구를 요한다, 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35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죽을 듯이 이렇게 덤벼들면서 그걸 못 잊겠다 하면서 270년 동안, 최근만 270년이죠. 거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본에 돈 벌러 간 여자들 그런 게 아니고 공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중국 아닙니까? 그 배상 청구하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문화, 의식의 공동체이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요. 더 정직한 부분은 일본의 통화 서합 없으면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더러울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요. 경제 공동체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반일, 항일이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의 이면에는 그 미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앞서간 일본, 메이지 유신을 기준으로 잡던 우리가 미국이 일본에 개항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잡던 우리가 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개항한 1870년 강화도 지역과 비교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이 거리가 자꾸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래서 일본은 따라가기 힘든 나라, 뭐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나라,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저놈한테 한 맞은 적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가던 상처를 계속 정부가 다시 찔러서 반일의 정오심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부속 국가 수준의 민족주의 탐닉하고 있다.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보조 도구를 가져간 게 엉뚱하게 통학입니다. 통학이 내세운 구호 아시죠? 척외 양창입니다. 척외가 뭡니까? 일본을 배척하고 서양을 몰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학이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일본 낭인 그룹인 전회배라는 조사를 연결해 맺은 거 아닙니까? 반일은 무슨 반일요? 그 일본과 연결해 맺은 게 동학이었는데 그럼 동학을 다시 복원하고 민비와 고종을 환생시키면 뭐 요즘 민비라면 욕 듣죠. 명성황후로 불러줘야 됩니다. 네. 그 환생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청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학교도가 일본에 이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은 이승만 라인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만주 항일 공산주의 빨치산 그 손자가 다스린 나라가 이게 우리가 기대할 완전 새로 경험할 나라입니까? 일본과 한국의 사이 바다를 뭐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잘 알죠. 그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금을 현자고요, 바다고요, 탄자가 여울 탄자입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바다라기보다 여울 시내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시내는 결코 아닙니다만 그만큼 가까웠고 한국과 일본은 어떤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생활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갑자기 친일 반일 인공 틀을 강요해가지고 어떤 정치 자원화하려고 한다는 것, 이런 설계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감상이 아니라 냉철한 호혜주의적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선택이고 역사적으로 양식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 해왔습니다. 유독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저는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당신 나라도 불행하다. 정권 하나 바뀔 때마다 외교의 기본 관계를 뒤집는 나라가 최 가까이 사는 당신 나라도 참 불행하다, 미안하다. 일본 그 기업가 중에 우메야 쇼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중국의 국부라고는 손문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평생
재정적으로 도와준 일본 사업가입니다. 뭐 사진관도 해보고요, 뭐 영화도 해보고 그런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평생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문에 중국 그 건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평생 돈 버는 걸 다 털고 죽습니다. 얼마 줬냐면 요즘 돈으로 치면 10조 엔 줬어요. 10조 엔. 10조 원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요. 10조 원 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소문 들어 아 당신 일본 자본으로 독립운동했으니까 친일파다. 그렇게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이 뭐 이러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친일파라고 지금 다 친일이라는 것이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뭐 좋은 글씨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